금을 사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부를 지킵니다. 당신이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때 그들은 금을 보험처럼 쌓아둡니다. 당신이 가격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 때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사서 평생 보관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1971년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800달러로 올랐을 때 부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추락할 때 그들은 조용히 금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자들만 아는 금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금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투자라고 생각하면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다른 자산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리로 불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돈으로 봅니다. 진짜 돈이에요.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돈 말이죠. 역사상 모든 결국 휴지가 됐습니다. 독일 마르크, 짐바브웨 달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전부 가치가 0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금은요,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금을 투자로 보면 실망하게 돼요. 주식이나 부동산만큼 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금을 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자산이 현실과 괴리될 때 닷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 시대를 볼까요? 로마 군인이 금 1온스로 괜찮은 토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금 1온스면 여전히 괜찮은 정장을 살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돈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도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부자들은 금을 언제 사야 하는지 압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타이밍을 이해해요. 그들은 금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세대 주기로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기 실적과 월간 시장 움직임에 집중할 때 그들은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통화체제 변화를 생각합니다. 1970년대를 봅시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휘발유 부족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술적인 정책 변화로 봤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랐어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금 강세장의 출발 신호로 봤습니다.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까지 800달러 이상으로 올랐죠. 핵심은 그 상승 기간 동안 금을 보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인식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같은 패턴이 2000년대에 반복됐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호황일 때 부유한 투자자들은 조용히 금 포지션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대규모 돈 찍기와 부채 축적이 결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루할 때 모았어요. 금융 미디어가 무시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다음 핫한 섹터에 집중할 때 말이죠. 그들은 주기의 시작점에 자리를 잡았지 끝에 잡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금의 공급에 대해 대부분의 투자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이해합니다. 금은 자산 중에서 독특해요. 공급이 엄청나게 느리게 증가하거든요. 매년 전 세계의 모든 금 채굴이 지상 총 공급량의 약 2%만 추가합니다. 이걸 다른 것과 비교해 보세요. 중앙은행은 몇 년 만에 통화 공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마음대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요. 금의 공급 제약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이 수천 년에 걸쳐 구매력을 유지한 이유예요. 다른 모든 것이 평가절하되고 희석되고 파괴되는 동안에도요. 공급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의 쉬운 금은 이미 발견됐다는 걸 압니다. 19세기의 대규모 골드러시,
20세기의 대형 채굴 작업들이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를 이미 따버렸어요. 오늘날의 금 생산은 점점 더 낮은 등급의 광석을 점점 더 어려운 장소에서 점점 더 높은 비용으로 채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금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새로운 공급을 시장에 가져오는 비용은 계속 오릅니다. 한편 수요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금 수요는 주로 보석과 산업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약간의 투자 수요가 주변에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뭔가 변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의 순매수자가 됐어요. 수세대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금 보유고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통화 자산으로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 중앙은행 매수는 현대 시장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빠른 수익을 위해 금을 뒤집으려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수십 년 또는 수세대 동안 보유할 전략적 보유고를 구축하는 국가들이에요. 중앙은행이 금을 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공급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간 수천 톤을 사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 조합을 이해합니다. 제한된 공급과 구조적 수요가 금융시장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설정을 만든다는 거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압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이 이미 주요 강세장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이걸 보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때쯤이면 쉬운 수익은 끝나고 진짜 기회는 지나간 후입니다. 부자들은 금 소유에 대해 대부분의 투자자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을 압니다. 물리적 소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보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물리적 소유는 조미금이나 금 ETF가 절대 일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산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실물 금을 보유할 때 당신은 그것의 무게, 영속성, 현실성을 이해합니다. 화면의 숫자로는 절대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부자들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 금에 대한 종이 청구권은 가치가 없어지지만 실물 금속은 가치를 유지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연구했어요. 은행 시스템이 붕괴한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부가 계좌를 동결한 곳에서, 종이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곳에서요. 모든 경우에 실물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를 유지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소유는 위기 보호를 넘어섭니다. 통제에 관한 거예요. 금 ETF 주식을 소유하면 당신이 요청하면 누군가가 금을 전달할 거라는 약속을 소유하는 겁니다. 금 선물을 소유하면 만료되고 현금으로 결제되는 계약을 소유하는 거고요. 실물 금을 보유하면 실제 자산을 소유합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없이, 깨질 약속 없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는 기관 없이요. 부자들은 진정한 부는 진정한 소유권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단순한 종이 청구권이 아니라요. 이것이 그들이 단순히 금을 사지 않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금을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방식으로 보관해서 삽니다. 그들은 수집용 동전과 금괴의 차이를 이해해요. 할당된 보관과 할당되지 않은 보관의 차이, 국내 보유와 해외 보유의 차이를 압니다. 이건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구별이 시스템이 실패할 때 부의 보존과 부의 파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정교한 부자들은 금에 대해 포트폴리오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이해합니다. 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없어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금은 주식과 채권과 다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기간 동안은 어떨까요? 전통적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하나로 급등할 때 금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음의 상관관계가 금을 포트폴리오 안정화 장치로서 매우 귀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이해를 더 나아갑니다. 금의 진짜 힘은
일일 가격 움직임에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다양한 통화 체제에 걸쳐 구매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는 동안 가치를 유지하는 진짜 돈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절대 고려하지 않는 세금 영향도 이해합니다. 금 소유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어요. 특히 세대 간부 이전에서요. 그들은 어떤 관할권이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지, 어떤 구조가 최고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어떤 타이밍 전략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지 압니다. 이건 허점이 아닙니다. 사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전략이에요. 금 소유는 궁극적으로 선택권에 관한 겁니다. 통화 정책이 점점 더 실험적이 되고 부채 수준이 전례 없는 높이에 도달하고 금융시장이 근본적인 현실에서 분리된 세상에서 금은 다른 어떤 것도 일치할 수 없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국경을 넘는 휴대 가능한 부입니다. 어떤 통화로든 전환할 수 있는 유동적인 부죠. 어떤 정부, 어떤 기관, 어떤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 영구적인 부예요. 이 선택권은 수익에 절망한 정부가 자본 통제, 부유세 또는 민간 자산의 강제 전환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금융업 기간 동안 중요해집니다. 역사는 이런 정책이 시행될 때 금이 종종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필요하기 전에 이 탈출구로 자신을 포지셔닝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진 후가 아니라요. 그들은 또한 금 소유가 금융주권이라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라는 걸 이해합니다. 은행 계좌가 키 입력 하나로 동결될 수 있는 시대, 디지털 결제가 모니터링되고 통제될 수 있는 시대, 금융 문제에서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시대에 실물 금은 진정으로 사적인 부의 마지막 형태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 보유할 수 있어요. 누구의 승인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누구의 감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금을 고립되어 쌓아두기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금이 여러 관할권, 여러 통화, 여러 자산 클래스, 여러 보관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보존 전략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합니다. 금은 닷 역할을 합니다. 다른 영역에서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초죠. 핵심 부가 보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보험입니다. 금 소유의 심리적 측면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과소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진짜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밤에 잠자는 방식이 바뀌고 시장 변동성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죠. 이 자신감은 부유한 금 소유자들이 다른 영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의 위치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타이밍을 시장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다음 10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확실히 일어날 불가피한 통화 재설정을 위해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거죠. 부자들을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시키는 건 금의 통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식 자체의 조작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과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는 동안 부자들은 금 시장이 지루하고 무관하고 구식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관리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이에요. 중앙은행과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대중이 금을 야만적인 유물, 애완돌, 음모론자와 종말론자들을 위한 투자로 보도록 조건화해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관들은 조용히 엄청난 금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금의 진정한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은 이 선전 캠페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포지션을 잡아요. 그들은 이해합니다. 금융 미디어가 금을 무시하거나 경제학자들이 금 소유를 조롱할 때 이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기득권이 금 소유를
소수의 정보에 밝은 내부자 그룹에 집중시키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주류 그림 복합체가 금 소유를 더 많이 낙담시킬수록 게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 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합니다. 금은 거래할 투자가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부가 구축되는 기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이 약속과 디지털 환상을 쫓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인류 역사상 모든 제국, 모든 통화, 모든 금융 시스템보다 오래 살아남은 하나의 자산을 축적합니다. 질문은 금을 소유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알아낼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은 후에 알아낼 것인지가 질문이에요. 게임은 수세기 동안 조작돼 왔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금을 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처럼 진짜 돈으로 볼 것인가.